마침내 이사를 마쳤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키스와 마침내 꿈꿔왔던 고층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이사 회사의 도움으로 주말 이사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 짐을 풀지 않고도 짐을 풀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층 콘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니 기뻤습니다. 저는 바이올렛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29세 여의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놀 시간이 있고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친구와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 키스를 만났습니다. 키스는 내 친구의 대학 동창이었고 결국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빨리 친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스는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키스는 대기업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내가 항상 원했던 대로 나를 제대로 에스코트해주는 유형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임신을 목표로 생활을 시작해야 할까요? 시간이 거의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으면 힘들죠. 임신을 목표로 산다는 것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야 해. 아,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단 말야. 그게 의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내가 그랬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지 아이를 갖기 위해 결혼하는 건 아니야? 그렇구나. 그럼 하지 말자. 널 불행하게 하는 짓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갈 거야. 키스는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을 상냥하게 이해해줘서 아이를 낳기 힘들어 함께 여행하며 쇼핑하고 주말에는 외식하고 애프터눈 티도 가끔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집을 사려고 고민하던 중 꿈에 그리던 고층 콘도를 사고 싶었다. 계약금을 저축하고 있어서 키스와 상의를 하다가 시간을 내어 쇼룸을 방문하여 최종 구매를 결정했고 고층 콘도에서 알찬 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에머리로부터 그녀가 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방문하러 올 예정이었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나 자신이 신났어요. 아마도 에모리가 결혼을 발표할 거예요. 혹시 당신이 결혼을 발표하러 여기 온 건가요? 에모리, 당신이 알고 있던 건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았어요.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결혼식 언제 해요? 너무 기대돼요. 늘 당신도 행복해지길 바랐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더 말해주세요. 에머리가 결혼한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나는 거의 기뻤습니다. 비극이 모퉁이를 돌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키스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왜 보라색인데 정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임신했다는 생각이 복잡하지만 아기를 제대로 키울 계획이야. 키스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결혼하면 곧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아니지 않나? 아이들 몇 년 동안 아이 없이 새로 WS가 된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보물입니다. 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합시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농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남자들이 매주 집에 오는 건 키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주말이 너무 기대됐어. 우리는 엄마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였어. 그건 단지 핑계였을 뿐이야. 내가 키스와 결혼할 예정이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농담처럼 들리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고 에머리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키스와 에머리가 우리 엄마를 쫓아냈고 에마의 관계를 끊고 그녀가 그녀를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랑 너랑 키스는 전혀 모르는 사이야. 빨리 서류를 돌려주니까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빨리 절차를 밟아. 결혼은 할 수 없어. 변호사가 귀찮게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난 정말 말도 안 돼. 고층 빌딩 소유 회사에서 급격하게 오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건 행운이야. 대형 무역 회사에 부장, 난 계속 올라갈 거야. 넌 바보야.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오만해졌어. 그래서 이런 거야. 나 바빠서. 아, 불쌍한 사람들은 의사여의사라도 항상 너무 바빠서 그게 한심하지도 않은데 지금쯤은 빈곤한 삶에 빠져들겠구나. 키스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거야. 여의사라는 건 의미가 없지. 난 아기를 뱃속에 안고 고층 아파트에서 쉴 거야. 이제 됐어. 그럼 에모리는 내가 보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혼을 원했을 뿐이야. 빨리 일어나려고 아모리는 너무 신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의사라고 놀렸어요. 저는 외과 의사라서 사실 키스보다 3배는 더 벌었어요. 집에 엄마랑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부모님 집에 갔지만 뻔뻔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용기가 있었고 엄마 앞에서 에모리는 아무런 자제 없이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집에 정착했지만 이건 안 돼. 이 허름한 집 불안한 고층 아파트야. 결국 요즘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 불쌍한 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인연 끊었다고 해서 너랑 변호사한테 연락 중이야. 딸이 집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어. 둘째 딸이 결혼했는데 손자를 한 명도 낳지 못했어. 나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니? H 배고프니까 뭐 좀 만들어줘. 정말 당신을 위해 만들어줄 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안고 있고 내 뱃속에서 듣고 있는 아이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키스가 충분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처럼 분명히 귀여울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무감각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감히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바이올리트에 대해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키스가 자신의 선택을 했고 바이올리트이 오만해져서 나를 대신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신은 성격을 반성하고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무감각한 사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바이올렛은 키스에게 만족했지만 당신은 그를 유혹하고 그가 당신을 원하게 만들었고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유혹하든 뭐든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키스가 날 선택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데려간 사람 잘못이에요. 벌써 그만둬요. 어떻게 모든 것이 바이올렛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나쁜 사람은 전부 당신이에요. 그만해. 나간다. 바이올렛 어디 가냐? 바이올렛 나가 멍청한 여자 너 뭐야?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에모리의 말이 계속해서 내 가슴을 찔렀어. 내 감정도 정리하지 못하고 매일 연락만 하던 나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용기를 내어 부모님 집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했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방황하고 있었다. 힘이 빠진 다음엔 내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울고 있다는 걸 알았더니 공원에서 놀던 꼬마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워 무슨 일이야 슬픈 거야 애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죽었어 엄마응 나만 엄마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울었는데 정말 슬펐는데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 슬픈 얼굴이면 슬픈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웃는 게 낫다고 하셔서 그리우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 웃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래 이렇게 웃어라. 그 소년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의 미소 처음에는 누구보다 빛나고 빛났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용기를 얻어 당황했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너무 어려서 엄마를 잃은 이 소년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키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머리가 그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이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키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키스에 대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돌아가기로 했어. 에모리는 이미 집에 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엄마가 걱정하고 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에게 사과하고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인내심을 갖고 남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결심이 다시 떠올랐고 한 달이 지나서 이것이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황한 에모리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왜 $4,000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농담하는 거야. 의사가 상태가 나빠서 사기꾼으로 변했어. 이건 말도 안 돼. 넌 나랑 키스한테 원한을 품고 이러는 거야. 넌 평소보다 최악이야. 상식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계약서도 제대로 읽었나? 내가 보낸 문서 꾸러미가 무슨 계약을 말하는 거야? 계약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명목상의 의사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월 $4,000로 계약을 했어. 와트. 내가 당신에게 $4,000를 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키스의 월급만 가지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내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해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신에게 계약이란 게 뭐죠? 당신은 나를 얼마나 낮게 속였나요? 가줄래? 그런 불미스러운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니? 난 내 집에서 쫓겨났고 키스는 나에게서 쫓겨났고 게다가 돈을 받지도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능 법적으로 나를 고소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자기 여동생을 상대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내 변호사한테 서류를 받을 테니 처리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아, 그리고 한 달이 다음 지불 기한이 지나면 지불 기한이 $4,000에서 $88,000로 갈 예정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에모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실수였을 거야. 임신은 애초에 실수였어. 난 에모리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전혀 모르겠어. 그게 다 내 짓이었어. 그렇지 않아? 난 에모리를 거절할 수 없었어.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바이올렛은 이미 내가 겪은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잖아. 난 당신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4,000를 지불하고 즉시 나가 용서해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이즈 콘도 내가 지켜줄게. 바이올렛 농담이겠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이 없다. 법정에 가져갈게. 다신 연락하지 마. 뭐 잠깐 기다려. 바이올렛 잠깐 안녕. 바이올렛 키스가 우스꽝스러운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조금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고층 콘도에 그 공원에 갔는데 거기 그 애가 있었어. 아, 보고 싶어. 오늘은 행복해 보여. 너 덕분에 웃고 있어. 좋아졌어. 너무 고마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나 이사 가는 거 알지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해. 그래,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거야. 그건 사실이니까. 작별 인사는 아니지만 또 보자. 응. 보얀트가 작별 인사를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 봤어. 그리고 엄마와 나는 회의를 시작했어. 이제 꽤 편해졌던 고층 콘도에서의 생활,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열심히 일할 생각이에요.